끝없는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적 생명체. 우리는 그 존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찾는 장소를 잘못 짚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행성이 아니라 위성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위성은 언제나 행성의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동안 그런 위성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위성은 행성의 미니어처 버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바다도 화산도 대기도 모두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머나먼 곳의 위성에서 먼 우주의 어딘가에서 생명의 진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만일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성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여러분께도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은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트리톤. 해왕성이 발견된 지 17일 후 천문학자 윌리엄 라셀은 이 행성에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성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이름을 따서 트리톤이라 지어졌는데요. 해왕성의 위성으로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트리톤은 통상의 위성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별은 마치 부자 싸움이라도 하듯이 해왕성의 자전과는 역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리톤은 해왕성의 궤도에서 태어난 위성은 아닐 거예요. 해왕성의 중력장으로 카이퍼대에서 붙잡힌 천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들은 맞는데 입양한 아들이었군요. 하지만 해왕성은 엄격한 아버지인 건지 항상 아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트리톤이 해왕성에게 항상 같은 면을 향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부자관계는 언제나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왕성에 너무 가까운 나머지 트리톤은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뿔뿔이 흩어지게 될 운명이랍니다. 산산조각난 트리톤은 해왕성 주변에 토성도 부러워할 만한 고리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까지도 이 멋진 위성은 존재하고 있답니다. 트리톤은 명왕성을 웃돌 정도의 크기이지만 지표는 그다지 쾌적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영하 235도라는 기온으로는 외출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 별의 대기는 아주 얇고 하늘인 항상 질소의 구름이 떠 있고 지상에서는 계절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또 트리톤은 지질 활동에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에서는 이른바 얼음 화산이라는 활동이 존재하는데요. 그 화산에서 내뿜는 것은 뜨거운 용암이 아니라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물 말인데요. 사실은 트리톤에는 수십억 년 동안 액체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층 아래에 지금도 바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위성에는 생명이 탄생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랜 관찰을 통해 트리톤의 대기압과 지표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이곳으로 피서를 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미란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위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프랑켄슈타인과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일단 얼기설기 붙이고 움직이게 한 그런 느낌. 천왕성의 위성인 미란다는 셰익스피어의 이 곡 템페스트의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미란다의 지형 중 이름이 붙어있는 것은 모두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유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름이 있는 지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양함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사실 이 미란다는 태양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다양한 지형을 가진 별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구는 예외지만요. 우리 행성이 제일 다양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라 불리는 구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듯한 이 지형은 미란다와 금성에서밖에 볼 수 없는데요. 코로나는 구덩이와 고지대, 굴곡이 규칙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말합니다. 또 미란다에는 여기저기 계곡이 있는데요. 그 깊이는 최대 2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계곡에 돌을 떨어뜨리면 중력이 적기 때문에 골짜기에 도달할 때까지 꼬박 10분은 걸린다고 하네요. 이처럼 정말 특이한 별인데요. 여름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어쩌면 마음에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별에서는 42년 동안 여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름 동안 이 별의 한쪽에서는 계속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긴 여름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기나긴 겨울과 암흑의 밤이 찾아올 것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왕자의 게임의 세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될 테니까요. 이아페투스.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를 발견한 조반니 카시니는 그와 함께 또 하나의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별이 궤도를 절반 정도 통과한 시점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인데요. 이 이상한 현상은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카시니는 망원경을 개량하면서 결국 토성의 동쪽으로 가는 이아페투스의 모습을 담는 데 성공했죠. 동쪽으로 진행 중일 때 이아페투스는 서방으로 진행 중일 때보다 훨씬 어둡게 보였습니다. 카시니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이아페투스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토성에 대해서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300년 후, 나사에서는 그의 공적을 기리는 카시니라는 이름의 미션이 실행되었는데요. 이 미션을 통해 그의 예상이 옳았음이 증명되었고 이아페투스의 양면성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도 발견되었답니다. 이아페투스는 토성의 다른 위성인 포에베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포에베는 이아페투스와는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는 매우 어두운 천체인데요. 포에베에서 생긴 먼지 입자는 우주 공간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이 먼지의 고리를 이아페투스가 통과할 때 마치 자동차의 앞유리에 날개 달린 벌레가 덮치듯 이아페투스 표면으로 먼지가 들어옵니다. 더운 여름철인 검은 옷보다 흰 옷을 입는 것이 더 낫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먼지 덮인 검은 면보다 얼음으로 뒤덮인 흰 면 쪽이 온도는 더 낮습니다. 얼음은 따뜻한 장소에서는 증발하고 추운 곳에서는 얼어붙습니다. 즉, 원래 어두운 장소는 더 어두워지고 흰 장소는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음과 양인 것이죠. 하지만 이아페투스가 대단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이 위성의 적도는 높이 13km에 이르는 산맥의 벽에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페투스의 외모는 호두를 많이 닮았습니다. 왜 그런 산맥인지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이아페투스가 갖고 있던 고리가 이아페투스 본체에 착륙하면서 형성된 것인지 혹은 암층이 압축되며 생긴 것인지 말이죠. 과거 연구자들이 모두 이아페투스의 양면성에 달라붙어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 이 문제도 언젠가는 꼭 밝혀질 것입니다. 이오. 목성의 위성인 이오, 그 바로 옆을 비행 중인 무인 탐사기 뉴 호라이즌스가 이 별의 표면에서 상공 300km의 높이까지 피어오르는 대규모 분연을 관측했습니다. 인공위성은 너무 빨리 왔다고 판단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오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화산의 수가 무려 4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의 표면은 노랑, 주황, 빨강, 검정, 초록이라는 굉장한 색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용암은 주위 500km로 넘치면서 산 꼭대기의 높이가 에베레스트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산도 다수 있다고 하네요. 지표에 운석이 충돌한 흔적은 없습니다. 불타는 용암이 바로 지표를 뒤덮어 흔적을 지워버리기 때문이죠. 이오는 목성, 그리고 그 위성인 유로파, 가니메데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오의 내부에서 조석 가열을 일으켜 이런 격렬한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타이탄. 우리의 흥미로운 태양계의 위성 랭킹을 매듭질 마지막 위성은 바로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의 지명은 모두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의 무대 가운데 땅에서 유래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멋지지만 더 나아가 타이탄에는 액체나 대기도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가 찾는 지적 생명체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구 같은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주 단순한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런 생물은 액체 에탄과 메탄의 호수 속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사의 전문가들은 향후 20년간 호수의 탐색을 진행하고 타이탄을 향해 잠수함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타이탄 하늘에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구름이 떠 있고 비가 내리며 태풍도 정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계절의 변화도 있답니다. 즉, 만일 생물이 발견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별은 인류의 이민 후보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살려면 아무튼 추위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별에서는 기온이 영하 180도를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계 내에 있는 희귀한 위성에 대해서 전달드렸지만 이는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예요. 여러분은 이외에 또 어떤 위성을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